예전에는 웹폼을 사용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필드를 체크를 하고요. 제대로 입력은 했는지,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포커싱을 맞춘다거나, 무슨 내용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걸 모두 스크립트로 처리를 했는데, HTML5에서는 input 태그 안에 속성을 따로 둬갖고요. 속성 하나만 입력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input 태그의 손쉬운 속성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예제 페이지를 보면은요, 몇 가지 속성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실 게 맨 위에 그 수강 과목의 수강 시간입니다. 분명히 텍스트 필드에 사용되어 있는데 이 내부를 내가 아무리 클릭을 해도 마우스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읽기 전용 필드라고 하는데 텍스트 필드를 특정한 필드를 읽기 전용 필드로 만드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보시면 이름하고 학번이라는 자리에 텍스트 필드 안에 연한 회색으로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면 될지 도움말을 팁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내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데요. 이 플레이스 홀더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표시되었던 플레이스 홀더가 사라지고, 근데 이것을 속성 하나만 이용을 해서 내가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7자리 학번이다 그러면 숫자로 7자리만 입력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플레이스 홀더를 입력하는 것까지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문서를 보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내가 그 영어 회화 시간을 나타내는 그 필드가 input type equal text 필드였어요. 텍스트 필드에 나타내는 값은 value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value 값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필드에 나타날 내용을 지정을 하고, 끝에 보면 read only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read only라는 속성이 읽기 전용 필드를 만드는 속성입니다. read only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읽기 전용이에요.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없는 텍스트 필드입니다. 여기 지정한 value 값을 보는 데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placeholder인데요. placeholder라는 속성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이용해줘요. 공백 없이 입력하세요. 또는 placeholder equal 7자리 학번. 이렇게 placeholder라는 속성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팁, 내용만 입력을 하면 다른 어떤 걸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 지정한 부분에 회색으로 글자가 나타나고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의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화면을 딱 불러오면요. 이름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텍스트 필드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일 먼저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름이라는 부분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다음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서 깜빡거리죠? 예, 검색창입니다. 사용자가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다음 사이트에서는 검색을 하는 게 주거든요. 검색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검색창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걸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을 가장 먼저 사용할지, 어떤 곳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을지를 먼저 짐작을 해서 그곳에서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을 포커싱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커싱을 자동으로 첫 번째로 갖다 놓게 하는 속성이 오토 포커스라는 속성이에요. 나는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 이름을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에다가 오토 포커스라는 속성을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불러오자마자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살펴볼 속성은 이제 크기, 길이를 나타내는 맥스 랭스라든지, 이 맥스 랭스는
최대 길이에요. 내가 연락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연락처 항목은 텔, 전화번호를 입력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는 최대 길어봐야 11자리까지밖에 입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교재라는 항목에 입력을 하는데 타입이 넘버예요. 넘버는 아까 스핀박스를 이용을 해서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기본값은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하고 최소값은 1입니다. 최대값은 3. 3권 이상 주문을 못하는 거예요. 워크시트라는 항목에서도 스핀박스 입력을 하는데 여기도 최소값이 1, 최대값이 3입니다. 그리고 단체 주문을 하는데 여기는 스핀박스에서 기본으로 나타나는 값이 10이에요. 최소값이 10이고요. 최대값이 100이에요. 그리고 스텝은 10. 그러니까 10개 단위로 주문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있어요. 다시 늘어나는데 최대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 이상 안 늘어납니다. 밑에 워크시트 역시 3 이상 안 늘어나요. 단체 주문은 기본값이 10이고 스텝이 10이라고 그랬어요. 클릭할 때마다 10만큼씩 늘어나는데 최대값이 100이에요. 100 이상은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값, 최대값, 스텝 이런 거 조절이 가능하고 연락처도 11자리 이상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한번 넣어볼까요? 8, 9, 10, 11. 자, 그 이상은 더 이상 해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맥스랭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최대 길이도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이렇게 특히 숫자를 입력할 때는 최소값, 최대값, 스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필드나 패스워드 필드나 아니면 전화번호 필드 이런 거 입력을 할 때 글자 길이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속성은 이제 required라는 속성입니다. required는 뭐냐면 필수 속성. 이 부분은 꼭 입력해야 된다는 속성이에요. 보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메일 주소는 required입니다. 근데 전화번호는 required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 속성이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속성이죠. 자, 이 부분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면 제가 필수 속성에다가는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를 해줬어요. 꼭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력을 하지 않고 제가 가입하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입력란을 작성하세요라고 브라우저에서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이게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체크를 해줬어야 했었습니다. 아이디 부분에 입력이 됐나 안 됐나 체크해보고 입력되지 않았으면 오류 메시지는 무엇을 낼 것인지 오류 메시지까지 내가 지정을 다 했어야 됐었죠. 입력을 한다고 치고 다 입력을 했는데 메일 주소를 빼먹었어요. 다시 가입하기를 눌렀더니 이 입력란을 작성해서라고 나왔죠. 이거는 이제 크롬에서 그런 거고요. 내가 크롬이 아니라 파이어폭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항목을 필수로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수 항목의 경우 빨간색으로 테두리까지 그려지네요. 눈에 확 띄게끔. 이거는 웹 브라우저에서 required라는 속성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꼭 입력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스크립트를 내가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작성한 스크립트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이겠지만 이건 스크립트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가 분석하고 해석한 방법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마다 보여주는 에러 메시지도 다르고요. 이 필수 필드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게 바로 웹 표준이고 이거 PC용 브라우저는 이러겠지만 스마트폰은 다를 수도 있겠죠. 스마트 TV, 스마트 카, 스마트 냉장고는 또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required라는 속성은 웹 표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만 한다면 정확하게 필요할 때 알맞게 사용만 한다면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은 브라우저들에게 그리고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표준에 맞게 태그와 속성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input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은 더 많거든요. 더 많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nput 태그의 속성을 알아봤고요. 이 속성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속성들은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